성경책을 포함해서 책만 읽으면 잠이 너무 쏟아지는데 혹시 졸지 않고 책을 재밌게 읽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올 가을에는 책을 많이 읽을 계획인데요. 어떤 시당서적을 읽으면 좋을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좀 추천을 받고 싶어요. 저는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정인영입니다. 저는 오늘 그 C.S. 루이스라는 작가 혹은 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나왔는데요. 그 전에 한번 좀 제가 잠깐만 좀 여쭤볼게요. 혹시 C.S. 루이스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 있으신 분이요? 네,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그 책을 사셨다. 네, 사신 분 중에 읽으셨다.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많다니. 제가 이제 C.S. 루이스에 관한 얘기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 C.S. 루이스에 관해서는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아요. 저는 아이들하고 한 8년 정도 그 나니아 연대기라는 그 소설이 있어요. 이제 동화이면서 소설인데 8권, 7권짜리 소설이고요. 이제 그거는 이제 아슬란이라는 사자가 나니아라는 나라를 만들고 2555년 동안 그 나라를 통치하고, 물론 그 중간에 굉장히 위기와 평화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는 그 나라가 망하고 진짜 나니아가 시작된다는,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런 내용인데요. 그거를 아이들하고 읽으면서 제가 느꼈던 점,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아이들이 느끼기를 바라는 점. 그 다음에는 이거는 이제 그 C.S. 루이스의 다른 책에도 조금씩 들어 있어요. 왜 현대로 올수록 하나님을 사람들이 좀 더 알지 못할까? 뭐 말을 좀 바꾸자면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손에 잡히는 것 이상을 우리는 잘 알지 못할까? 저를 포함해서요. 어떤 초월적인 존재에 대한 감각이 많이 줄어들어서라고 생각을 했어요. 쉽게. 왜냐하면 시각이 없으면, 시각적인 감각이 없으면 색깔을 설명한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좀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릴 것은 그런 초월적인 존재에 대한 어떤 감각을 조금 더 살릴 수 있지 않을까. 예, 이건 제가 혼자서 생각한 거고요. 예, 그런 취지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권위입니다. 권위. 요즘에는 권위하면 좋은 이미지보다는 나쁜 이미지가 많아요. 그래서 권위적이라는 말과 함께 안 좋게 여깁니다. 그래서 탈권위를 하자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근데 실제로 권위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 삶을 돌아가게 만드는 힘인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여러분 화성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믿으시죠? 화성. 어떻게 믿으세요? 가보셨나요? 아니요. 과학자들이 보여주는 사진과 그 사람들의 말을 믿어요. 뭐에 의해서? 과학자의 권위에 의해서 믿어요. 가슴에 심장이 몸 안에 있는 거 믿으시죠? 본 적도 없으면서. 어떻게 믿느냐? 의사들의 말을 의사의 권위에 의해서 믿어요. 여러분은 지금 모두 앉아서 제 말을 듣고 계십니다. 왜냐? CGN이 저한테 권위를 부여해 줬어요. 강사라고. 여러분은 그걸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앉아 계신 거예요. CGN하고 상관없는 어떤 분이 와서 막 말하면 여러분은 잘 안 듣고 웅성웅성대고 막 누가 나와서 맞고 그래요. 왜냐? 그 사람은 이게 없으니까. 루이스의 말에 의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의 98%는 권위에 의해서 받아들인 거래요. 처음에는 너무 많지 않나 싶었는데 생각할수록 맞는 말 같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 왕,
부모님, 그 중에서 아버지, 그리고 선생님들, 스승들 이분들이 권위가 있었어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권위라는 걸 좀 느낄 수 있었는데 그래서 왕이 행차하면 어떡하죠? 저희 같은 평민들은 왕이시여 고개를 숙입니다. 보고 있으면 큰일 나요. 죽어요. 실제로 죽을 수도 있고 왕을 보면 죽는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두 번째, 아버지에 관해서 말씀드리자면 얘야 이리 와 보거라. 다음 달 10일에 건넌마을 정신의 뭐 막내 아들하고 혼례를 올리기로 했느니라. 네 아버님. 끝이에요. 그다음에 스승에 관해서 말하자면 저희 나라에서는 스승의 그림자는 밟지 않는다는 불문율이 있죠. 어쨌든 그렇게 그런 분들을 통해서 권위를 좀 느낄 수 있었는데 요즘에는 왕은 합법적으로 없어졌습니다. 대통령이 있긴 하지만 저와 투표권을 하나씩 갖고 있는 국민이에요. 물론 힘은 저보다 더 많은 이제 헌법과 국민들이 부여해준 권위가 있긴 하지만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아버지는 좀 과장해서 말을 하자면 돈 벌어오는 분이에요. 그리고 네가 독립적으로 잘하는데 내가 최대한 방해하지 않으마. 조금 과장해서 이런 분이고요. 선생님들은 자칫 잘못하면 동영상에 찍혀서 고발당할 수 있어요. 네. 물론 상황이 이렇게까지 안 좋진 않습니다만 조금 과장을 해서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은 이 권위를 느낄 만한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아무도 말하지 않고 아이들도 표현하지 않지만 아이들 생각이 뭐냐면 나보다 높고 위대하고 내가 고개를 숙여야 될 대상은 없다. 이건 아무도 가르치지 않아요. 아이들도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아이들 깊은 생각 속에 그런 게 좀 들어 있고요. 근데 그 나니아 연대기라는 책에 보면 굉장히 권위 있는 인물이 나옵니다. 아슬란이라는 사자인데요. 제가 간단하게만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 세계에서 그 네 남매가 이제 나니아로 들어갔습니다. 거기 비버 부부를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데요. 나니아에서는 비버들도 말을 해요, 동물들도. 그 중에서 이제 대화를 하다가 아슬란이라는 얘기를 처음 꺼냈어요. 그러고 나서 비버 부인이 말합니다. 만일 아슬란님 앞에서 무릎을 덜덜 떨지 않을 수 있다면 아주 용감한 자거나 바보 멍청이거나 둘 중 하나겠죠? 라는 말을 듣고 우리 세계가 루시라는 막내 여자아이가 물어보죠. 그럼 안전하지 않단 소리예요? 그러자 비버가 말합니다. 완전이라고요? 지금 우리 집사람이 한 말 못 들었나요? 누가 안전하다고 했죠? 당연히 안전하지 않아요. 하지만 좋은 분이세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분은 왕이신걸요? 네. 나니아 연대기에서 아슬란은 첫 번째로는 길들여지지 않은 사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손에 딱 잡히지가 않아요. 이 캐릭터는 이렇게 제 손에 딱 들어오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굉장히 무서우면서 굉장히 착해요. 그래서 포효 소리 한 번이면 온 나니아가 벌벌 떨어요. 그리고 한 입에 나니아를 집어 삼킬 수가 있어요. 그렇게 무서운 사자인데 나니아 국민 중에 슬픔을 당한 자가 있으면 같이 눈물을 흘려요. 그리고 우리 세계에서가 어떤 남자아이를 위해서는 자기 목숨을 바쳐요. 제가 그래서 나니아인데 읽으면서 이 아슬란을 좋아하지 않는 아이를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무서워요. 어르신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런 분들 있잖아요. 학교 다닐 때 호랑이 선생님 감히 말 한마디 걸기가 너무 무서워요. 그리고 잘못하면 그 선생님 앞에 가면 덜덜 떨어 이렇게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그런데 알고 보면 정말 어린아이처럼 해맑게 웃으면서 놀기 좋아하시고 이런 분이 있어요. 그러나 내가 뭔가 잘못한 게 있으면 그분한테 가면 괜히 막 이렇게 떨리고 그런 분이 있어요. 예. 그래서 저희 반에서는 어떻게 하면 이 아슬란의 권위를 아이들이 좀 느낄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 싶어서 이제 책을 다 읽고 나면 소감문을 씁니다. 소감문을 쓰면 제가 이런 저게 아슬란 사자 도장인데 저걸 찍어줘요. 그러면 저걸 받으면 선생님 뭐 손등에도 찍어주세요, 뭐 책에도 찍어주세요 해요. 그러나 제가 절대 안 찍어줍니다. 왜냐? 권위가 있는 도장이기 때문에 함부로 찍어주면 안 돼요. 그리고 책을 읽을 때는 제가 주로 해설과 아슬란 역할을 제가 읽는데요. 다른 아이들, 이제 학생들은 다른 역할을 나눠서 읽는데 제가 아슬란 역할만큼은 절대로 학생에게 맡기지 않습니다. 왜냐? 위험이 있는 인물이니까. 권위가 있어야 되니까. 그렇지만 학생 중에 이제 간혹 가다가 정말 아슬란을 읽고 싶어 하는 애가 있어요. 그래? 연습을 해오거라. 내일 내가 테스트를 하겠다. 다음날 오면
한번 읽어봐. 그런 다음에 이제 읽고 나면 안 돼. 너무 목소리가 얇아. 좀 더 굵어야 돼. 안 돼. 너무 빨라. 조금 천천히 읽어야 돼. 몇 번을 시키고 한 번 딱 읽게 해줘요. 왜냐? 위험이 있는 인물이니까. 두 번째는 의식이라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의식은 뭐 복잡하고 그런 의미는 아니고 제 스스로 좀 정의를 하자면 나보다 높고 그 다음에 위대하고 오래된 것을 만나는 것. 피 흘리는 제사도 하나 의식이고요. 그다음에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고 신약으로 오면 예수님은 성만찬과 세례에도 의식을 남겨주셨죠. 그래서 교회에서 계속 지금 지키고 있고요. 우리나라에도 의식이 많이 있어요. 태어나면 100일, 돌, 뭐 그다음에 입학식, 졸업식, 성년식, 뭐 결혼식, 장례식 이런 게 다 의식이거든요. 근데 안타까운 점은 뭐냐면 요즘으로 올수록 의식다운 면이 많이 사라졌어요. 제가 말하는 의식다운 면이라는 건 뭐냐면 그 의식할 때는 적어도 이렇게 자세를 바로 하고 내가 들어야 되고 고개를 숙여야 되고 주목해야 되고 뭐 이런 거 나를 좀 낮추는 이런 것들이 많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의식다운 걸 좀 경험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럼 교실에서 조금이라도 이 의식을 좀 경험하게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싶어서 저희는 책을 아까 다 읽고 나면 독후 의식이라는 걸 좀 하는데요. 그 뭐냐면 간단합니다. 교실은 책상을 붙이고 테이블을 깔고 그다음에 촛불을 켜놓고 와인잔을 놓고 뭐 포도 주스를 따라서 뭐 같이 얘기하는 건데요. 자, 분위기 간단하게 보자면 이겁니다. 좀 오래된 사진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는데 이 의식을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는데 제가 의식을 좀 까다롭게 해요. 어떤 거냐면 또 와인잔에다가 포도 주스를 따라주면 절대 의식이 끝날 때까지 다 마시면 안 돼요. 외인고환이 따라주니까 애들이 마시고 어디서 배웠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거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와인잔은 책상 끝에 두면 안 된다. 좀 밀어 가운데 놓고 그다음에 중간에 절대 와인잔 만지작 하지 말아라. 시작할 때와 끝날 때는 반드시 모든 학생들과 와인잔을 부딪혀야 된다. 몇 가지 규칙이 있어요. 저는 이거 하면서 애들이 좀 의식이라는 것 자기보다 높고 위대하고 오래된 이런 것을 만나는가 몇 번 했다고 느낄지 모르겠는데 그냥 제 바람이에요. 이걸 혹시나 여러분 집이나 뭐 이런 데서도 집만의 그런 뭐 의식 같은 걸 만들어서 같이 좀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자, 세 번째는 자연을 낯설게 보기입니다. 자연을 낯설게 보기. 나니아 초기에 그 나니아가 이제 창조될 때 땅에 생명이 충만했어요. 그래서 사과를 강둑이 탁 던지면 이게 훅 자라가지고 금방 사과나무가 돼요. 근데 제가 또 다른 세계 얘기 한번 해드릴게요. 그 세계에서는 상상해 보세요. 작고 딱딱하고 까만 거를 땅 속에다 딱 넣어놓으면 크고 부드럽고 화려한 게 나와요. 그 세계 사람들을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요. 사과, 수박, 봉숭아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예. 왜 우리가 이걸 안 신기하다고 느끼냐면요. 익숙해서 그래요. 익숙해서. 그리고 뭐 사과가 자라는 건 당연하지. 절대 아닙니다. 과학자들은 그 씨앗이 자라는 과정을 설명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게 왜 그렇게 되고 그렇게 되게 하는 힘은 뭔지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알아요? 그분도 모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아이들하고 책을 읽고 야, 우리가 실제로 한번 사탕을 심어보자. 그래서 심고 저기 손 모은 데가 거기 심은 자리예요. 심고 우리끼리 이제 사진을 찍었는데 제가 이게 좀 몇 년 돼서 그 이후로 가보지 못했는데 아마 지금쯤 좀 싹이 났겠죠. 제가 한 10년 정도 흐른 뒤에 이제 거기를 지나가다가 우연히 맞다 내가 심었었지 그러고 들어가겠죠. 근데 그때 저랑 같이 심었던 내 아이들이 우연히 거기로 왔어요. 어머 선생님 얘들아 우리는 오래된 농담을 나누고 미소를 짓고 하나를 따서 먹고 또 하나를 따서 집으로 가져가겠죠. 그리고 아내에게 제가 이 말을 하겠죠. 여보 이거 오늘 누가 어서 났는데 한번 먹어볼래? 저기 사탕 맛이 나네. 정말 신기하네. 이거 어디서 났어? 그냥 어디서 났어. 여러분 우리 세계에도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것처럼 정말 신기한 거예요. 보는 눈만 있다면. 네, 좀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는 하늘을 향한 이제 그리움인데 이거는 저처럼 루이스를 좋아하는 어떤 그 팬인데 그분이 쓴 표현을 빌어온 건데요. 그리고 그리다 보면 뭐 하냐면 그려요. 그리고 그리다 보면 글을 써 이렇게 모험도 하고
여행도 하고 사랑도 하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어떤 시인은 이렇게 말했죠. 이 세상 여행을 끝내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지금 돌아가셨죠 이미. 하늘에서는 뭔가 좋은 것이 내려와요. 뭐죠? 비가 내려요. 비가. 햇볕이 내려와요. 천사도 하늘에서 옵니다. 예수님도 하늘에서 구름 타고 오신다 그랬어요. 모르셨죠? 네, 네.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하늘에서 구름 타고. 예. 이거를 좀 어떻게 말씀드릴까 저 계속 고민이에요. 이거는 루이스는 다른 책에서 갈망이라고도 표현했고요. 루이스가 다시 정의한 말로 기쁨이라고 표현했는데 제가 그냥 고민하다가 이제 한번 말씀드리는 건데 여러분은 모르셨지만 실제로 이게 오늘 이 촬영은 하나의 프로젝트예요. 어떤 프로젝트냐면 교회 밖에 지금 버스가 관광버스가 몇 대 있어요. 거기에는 여러분들이 6개월간 해외여행을 할 수 있도록 여권과 숙박권과 항공권 그리고 현찰로 한 1,000만 원 정도 딱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여러분이 같이 가고 싶어하는 친구나 가족이 있으면 그분들도 다 지금 차에 타고 있어요. 여러분이 할 일은 나가서 차에 타면 돼요. 6개월 동안. 오. 여러분 지금 제 얘기 들으실 때 이제 제가 보면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고요. 볼도 올라가고 가슴 풍선 부는 것처럼 이렇게 싹 가슴이 쫙 기대가 되고 몸이 쭉 풀리면서 뭐 그렇게 돼요. 그러면서 막 기대가 좀 되고 현실을 좀 잠깐 이렇게 잊게 되고 이런 게 있는데 저는 그것들을 찾고 찾아가 보면 요 하늘을 향한 그리움에 좀 닿게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에서부터 다 나온 거예요, 우리가. 근데 여러분 막상 가보면 6개월 동안 해외여행 하는 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아요. 힘들고 막 피곤하고 집에 가고 싶고 막 친하다고 가족들하고 가는데 막 싸우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품었던 그 마음이 잘못된 마음은 아니에요. 그렇죠?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이런 그리움 혹은 갈망, 그 책에서는 소망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이것을 대하는 3가지 방식을 얘기를 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이 그리움 혹은 갈망을 채우지 못하는 것은 내 환경 탓이다. 환경이 갖춰지지 않아서 그렇다고 해서 환경을 계속 바꿔요. 사람을 바꾸고 또 다른 내 어떤 물리적인 공간을 바꾸고 계속 바꾸면서 이걸 채워보려고 해요. 그러나 채워지지가 않죠. 첫 번째 방식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어차피 이것은 한여름밤의 꿈이다. 그냥 어렸을 때나 이렇게 꿈꿔보던 거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완전히 눌러버려요. 잊어버려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이룰 수 있는 일만 이루면서 쫓아가면서 살아요. 물론 이분은 손해보지 않을 수는 있으나 만에 하나 저 그리움이 진짜라면 정말로 하늘로 갈 수 있다면 이분은 너무 안타까운 거죠. 세 번째 방식은 뭐냐면 이 그리움의 정체를 딱 알아보는 거예요. 이것은 하늘을 향한 그리움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다 이룰 수는 없구나. 그러나 매일매일 맛볼 수는 있구나. 조금씩 이룰 수는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게 주어진 어떤 그런 그리움이라든지 기쁨이라든지 갈망이라든지 이런 걸 맛보고 조금씩 채우되 완벽하게 여기서 이루어질 것은 기대하지 말고 대신 이 그리움이 사라지지 않도록 잘 보관해야겠다. 이게 세 번째 방식이래요. 나니아 연대기에는 리피치프라는 생쥐가 나와요. 2권에서 나오는데 첫 번째 책에는 뒷발로 서면 30cm, 두 번째 책에는 뒷발로 서면 60cm라고 나와요. 이건 잘 몰라요. 이런 거 알면 매니아. 그런 거 아는 아이들이 있으면 저한테 연락 좀 주세요. 이 생쥐는 불의나 모험 앞에서는 절대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무시하거나 깔보는 사람 앞에서 바로 결투를 신청해요. 그러나 약한 자들 앞에서는 정말 한없이 약해요. 밤새워 같이 얘기를 들어주고 눈물을 흘리고 노래를 불러줘요. 정말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이제 아이들이 보면 아슬란 다음으로 좋아하는 캐릭터예요. 리피치프라는 생쥐인데 이 리피치프는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유모로부터 들은 시가 있어요. 하늘과 바다가 만나는 곳, 바다가 달콤해지는 곳, 의심하지 마라 리피치프, 거기에 동쪽 바다의 끝이 있다. 이 시를 어렸을 때부터 들었어요. 그리고 그 동쪽 바다의 끝에는 아슬란의 나라가 있다는 전설이 내려오고 있어요. 어느 날 동쪽 바다로 새벽 출종을 하는 배를 타고 항해를 떠나는데 리피치프가 여기에 참여합니다. 다른 사람들한테는 말을 하지 않았지만 리피치프 마음에 뭐가 있을까요?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들어오던 그 시,
항해가 끝나고 끝날 때쯤 돼서 바다에 빠졌는데 물 맛을 보니까 달아요. 아, 여기가 바로 동쪽 바다의 끝이구나. 그래서 그 바다 끝에 가니까 끝이 있고 여기 이렇게 모래사장이 쭉 있고요. 그 끝에는 이렇게 바닷물이 위로 올라가는 그런 또 바다가 하나 있어요. 그러면서 저기를 넘어가면 아슬란 나라가 있겠다고 확신을 하고서는 조그만 자기만 살 수 있는 조그만 배 한 척을 들고 막 가요. 그 모래사장을 뛰어가는데 뛰어가다 말고 갑자기 자기 왼쪽에 있는 칼을 싹 뽑더니 바다로 확 던져버려요. 왜 그래? 립치프 하는 말이 나에겐 더 이상 필요가 없다. 왜냐면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칼은 그 립치프의 분신이에요. 자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거지만 그 순간만큼은 난 더 이상 칼이 필요 없다. 예, 제 생각으로는 이 립치프가 그 조금 전에 그 말한 하늘을 향한 그리움을 상대하는 그 세 가지 방식 중에 세 번째에 해당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저는 그러니까 아이들하고 읽으면서 아이들이 좀 이런 거를 좀 간직하기를, 빡빡한 인생 속에서도 이걸 좀 잊지 않기를, 고이 간직하기를, 조금씩 맛보기를 바라는데 잘은 모르겠어요. 잘 될지는. 어쨌든 제 바람입니다. 예. 혹시 제 강의를 듣고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질문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질문을 좀 예. 아까 국어 선생님이라고 그러셨는데요. 네네. 나니아 연대기로 수업을 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예. 초등학교는 여러 과목을 다 가르치니까 제가 뭐 국어 선생님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예. 어쨌든 국어 가장 단순한 이유는 뭐냐면 국어 시간이 너무 재미가 없었어요. 저와 학생들 모두. 예. 근데 정말 책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그냥 자기가 책 찾아서 읽고 너무 좋아서 여러 번 읽고 그러다 보면 글 쓰고 뭐 이렇게 좀 하잖아요. 그래서 책을 한 권을 좀 다 읽자는 생각을 했고요. 그 나니아 연대기를 고른 건 제가 그 전에 그 C.S. 루이스라는 작가를 좋아했고 책을 많이 읽었어요. 근데 나니아 연대기를 그때까지 읽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때 이제 그 나니아 연대기가 생각났고 처음에는 그 중에 한 권을 그냥 아이들하고 시간 날 때마다 읽어줬는데 너무 아이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저도 재밌고. 그게 이유고요. 만약에 좀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게 한국 작가가 아니라는 점 외에는 저는 정말 마음에 들어요. 만약에 한국에서도 좀 한국에서도 그런 좋은 작품이 나오면 전 그 책도 좀 꼭 하고 싶어요. 혹시 또 질문 있으신 분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네. 나니아 연대기 외에 다른 책으로 또 수업을 하시고 싶으신 게 있는지 궁금하고요. 네. 혹시 있으시다면 그게 어떤 책인지. 저는 나니아 연대기 외에는 이제 교과서를 좀 훑어봐요. 훑어봐서 교과서에 실려 있는 책들을 그 중에서 이제 하나를 골라요. 제가 이제 읽어보고 괜찮은 책을 골라서 그 책도 한 두세 권씩 하는데 이번 1학기 정도에는 뭐 책과 논의는 집이라는 그런 우리나라 그 동화가 있는데 그게 책에 실려서 그걸 가지고 좀 읽어보고 교과서에 실린 책이 실제로는 좋아요. 그게 이제 조금씩만 실려 있어서 그렇지 예, 그런 식으로 좀 합니다. 예, 다음 질문 있으면 좀 질문해 주시겠습니까? 예, 말씀해 주십시오. 네, 혹시 나니아 연대기라는 책으로 강의를 하실 때 학부모님이나 뭐 다른 학생들의 반대는 없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말씀드릴게요. 제가 많이 받는 질문인데 일단 학생들은 좋아하겠습니까? 안 좋아하겠습니까? 좋아하죠. 재미있고 혹은 평가할 때도 이걸로 평가하고 학생들이 좋은 점은 뭐냐면 내가 이 책에 쑥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을 풀던 활동을 하던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점이고요. 학부모님들도 제가 학기 초에 충분히 말씀을 드려요. 이렇게 진행할 계획이고 이것은 뭐 법적으로도 큰 문제가 없고 학생들한테 이렇게 유익하고 실제로 학생들이 책을 읽고 글 쓰는 건 더 많아요. 교과서로. 그리고 제가 교과서를 전혀 안 하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발췌해서 해서. 그래서 지금까지는 뭐 거의 그 학부모님들이나 학생의 반대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비해서 지금은 좀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독서 방법이라든지 굉장히 많아요. 예.
그래서 뭐 지금까지는 어려움 없이 잘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C.S. 루이스라는 영국 작가가 쓴 나니아 연대기를 읽고 느낀 점, 혹은 왜 초월적인 존재를 사람들이 잘 모를까, 그 감각을 좀 기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에 관해서 말씀드렸어요. 권위, 의식, 자연을 낯설게 보기, 하늘을 향한 그리움. 예. 여러분이 좀 쉽진 않겠지만 나니아 연대기라는 책과 다른 C.S. 루이스의 책을 정말 한 권이라도 좀 읽어보신다면 아마 제가 오늘 한 강의가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CNC 아카데미의 신원혁 원장입니다. 결혼한 남녀들이 명절이 지나면 10명 중에 3명은 고부간의 갈등이나 부부 갈등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또 아주 이혼까지 가기도 하는 가운데 있어요. 특별히 말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생기는데요. 말 한마디면 부부가 건강하고 또 즐거운 명절을 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절에 싸우지 않는 대화법을 한번 마련해 봤습니다. 나침반 시청자 여러분, 많은 시청을 부탁드립니다.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됩니다.